빚 때문에 신용이 망가진 사람은 휴대폰도 못 쓴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실제로 개인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거나 신용불량자가 된 순간 가장 먼저 막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휴대폰 개통이거든요. 그냥 대리점 가면 되는 거 아닌가 싶지만 막상 가보면 죄송합니다, 개통이 어렵습니다 라는 말이 돌아오는 경우가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가장 힘든 순간에 연락수단마저 끊겨버리는 거죠. 이건 정말 막막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신용불량자나 개인회생, 파산 신청자도 아무 제약 없이 휴대폰을 쓸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제대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씩 이야기를 풀어볼게요. 먼저 왜 신용불량자가 되면 휴대폰 개통이 막히는지부터 이해해야 해요. 우리가 매달 쓰고 나중에 요금을 내는 방식, 이걸 후불제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따지고 보면 일종의 신용거래랑 다를 게 없어요. 먼저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고 나중에 돈을 지불하는 구조니까 통신사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돈을 제때 낼 수 있는 사람인지 먼저 확인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개통 신청을 하면 반드시 신용조회가 들어가는 겁니다. 단순히 요금제 개통만 그런 게 아니에요. 휴대폰 기계를 할부로 살 때도 똑같이 신용조회가 이뤄지고 연체 이력이 있는 통신사가 있는지도 확인하는 구조거든요. 심지어 요즘은 대포폰으로 악용되는 걸 막기 위해서도 신용조회를 활용한다고 하니 신용점수가 낮은 분들 입장에서는 이 벽이 생각보다 높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어떤 일이 생기는지 구체적인 상황으로 한번 생각해봐요. 회사 생활 열심히 하던 40대 직장인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갑작스러운 실직과 여러 가지 사정이 겹치면서 카드 대금도 연체되고 결국 신용불량자가 됐습니다. 그 상황에서 쓰던 휴대폰이 망가졌어요. 당장 새 폰이 필요한데 대리점에 가면 개통이 안 되고 기존의 요금을 연체한 통신사에는 아예 발도 못 붙이는 상황이 된 거예요. 구직 활동도 해야 하고 아이 학교 연락도 받아야 하는데 연락이 안 된다는 건 정말 심각한 문제잖아요. 이런 상황 주변에서 한 번쯤 보셨거나 본인이 직접 겪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신용불량자라고 해서 무조건 모든 휴대폰 개통이 막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후불 방식, 즉 매달 요금 내는 일반 요금제와 할부 기계 구매는 어려울 수 있지만 선불 방식은 전혀 다른 이야기거든요. 선불유심이라는 게 있는데 쉽게 말하면 내가 먼저 돈을 충전해두고 그 범위 안에서만 쓰는 방식이에요. 나중에 결제하는 게 아니라 먼저 내고 쓰는 거니까 신용조회가 필요 없는 거죠. 신용점수가 0이어도 파산 신청 중이어도 이 선불유심은 아무런 제약 없이 구매하고 개통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이 핵심이에요. 그러면 공기계는 어떻게 구하냐고요? 이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요즘 사람들이 휴대폰을 너무 자주 바꾸잖아요. 1년에서 2년 주기로 새 기종으로 갈아타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안 쓰는 구형폰이 집집마다 서랍 안에 굴러다니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주변 친척이나 친구한테 물어보면 생각보다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아니면 중고나라나 당근마켓 같은 플랫폼에서 공기계를 몇만 원대에 구입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최신 폰이 아니어도 돼요. 카카오톡 되고 전화 되고 인터넷 되면 일단 생활하는데 큰 문제가 없으니까요. 실제로 저도 지인 중에 이런 분이 계셨는데 개인회생 진행 중에 기존 폰이 갑자기 고장났거든요. 당장 새로 개통을 해야 하는데 방법을 몰라서 한동안 연락 두절 상태로 지낸 거예요. 나중에 메이플 통신이라는 곳에서 연락을 받으셔서 선불폰 개통을 안내받으셨는데 그게 정말 도움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신용조회 없이 유심 개통이 가능하다는 걸 그제야 알게 된 거죠. 신용불량자도 선불 방식이면 문제없이 개통된다는 걸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이번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봐요.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할 때 통신사 미납 요금을 채권자 목록에 넣어야 하는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아요. 면책이 가능하다는 건 맞아요. 회생 절차에서 면책받을 수 있는 채권의 종류에는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기 때문에 통신사 미납요금도 기술적으로는 채권자 목록에 포함시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과연 현명한 선택이냐는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통신사 미납요금이 수백만 원이 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은 많아봐야 몇십만 원 수준이거든요. 게임 아이템 현금 결제를 좀 했다거나 요금을 몇 달 밀렸다거나 해도 그 금액이 회생 절차에서 감면받아서 얻는 이익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반면에 채권자 목록에 올리면 어떻게 되냐고요? 그 순간부터 해당 통신사는 이 사람을 연체 이력이 있는 특수 고객군으로 분류해버려요. 그러면 나중에 면책을 받고 신용이 회복된 이후에도 그 통신사를 통해서는 개통 자체가 거절될 수 있거든요. 몇십만 원 아끼려다가 앞으로 몇 년, 길게는 그 통신사를 영영 못 쓰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이 리스크를 감수할 만한 상황인지 잘 따져봐야 해요. 그래서 실질적인 조언을 드리자면 통신사 미납요금은 가능하다면 어떻게든 직접 납부하고 채권자 목록에서 빼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거예요. 금액이 크지 않다면 분할 납부를 협의하거나 주변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먼저 해결해 두는 게 장기적으로 훨씬 나은 선택이에요. 이제 할부 개통 얘기를 해볼게요. 신용 불량자는 아닌데 신용 점수가 많이 낮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타 통신사를 통한 개통을 시도해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게 하나 있는데 바로 서울보증보험 보증서 발급 여부예요. 통신사가 할부 거래를 허용할 때는 단순히 신용 점수만 보는 게 아니에요. 이 할부 거래를 보증해줄 보증서가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될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거든요. 보증서가 발급되면 할부 개통이 가능하고 발급이 안 되면 아무리 다른 조건이 좋아도 할부 개통 자체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나는 신용불량자까지는 아니니까 어디서든 개통되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서울보증보험 보증서 발급이 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이고 그게 확인된 다음에 통신사에 할부 개통을 문의하는 순서가 맞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어떤 통신사든 연체 이력이 있으면 보증서 발급 자체가 안 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SKT를 쓰다가 요금을 3개월 이상 연체했다면 설령 지금 KT나 LG로 가려 해도 이력이 공유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막힐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면책을 받은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개인회생에서 변제계획 인가를 받고 꼬박꼬박 납부해서 최종적으로 면책 결정이 나면 그때부터 신용점수가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수가 오르고 그때는 통신사를 통한 할부 개통도 다시 가능해질 수 있어요. 다만 면책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게 자동으로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서울보증보험에서 보증서가 나오지 않으면 여전히 할부 개통이 안 될 수 있고 과거에 연체 이력이 있던 통신사는 면책 이후에도 거절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면책 이후에도 처음에는 연체 이력이 없는 다른 통신사로 시도해보는 게 훨씬 현실적이에요. 이쯤에서 전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신용불량자거나 개인회생, 파산 신청 중이라면 일반 후불요금제나 할부 개통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공기계를 구해서 선불 유심을 꽂으면 신용 조회 없이 바로 사용 가능하다는 게 핵심이에요. 이게 지금 상황에서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거든요. 통신사 미납요금은 가능하면 채권자 목록에서 빼고 직접 납부하는 게 나중을 위해 훨씬 유리해요.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면 서울보증보험 보증서 발급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연체 이력이 없는 타 통신사의 할부 개통 가능 여부를 알아보는 순서로 접근하면 됩니다. 그리고 면책을 받은 이후에도 무조건 다 된다고 오해하시면 안 되고 통신사 연체 이력이나 보증서 발급 여부에 따라 여전히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꼭 기억하셔야 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신용이 무너지는 건 순간이지만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그 시간 동안 연락수단조차 없으면 일상 자체가 너무 힘들어지거든요. 취업 활동도, 아이 학교 연락도, 공공기관 업무도 다 휴대폰이 없으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선불 유심으로 연락수단을 확보하고 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통해 신용을 하루빨리 회복해 나가는 게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방향이에요. 지금 상황이 아무리 막막하게 느껴져도 방법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씩 해결해 나가다 보면 분명히 나아질 수 있거든요. 오늘 이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